안녕 여러분, 진짜 오랜만이죠?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또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. 오늘은 차 한잔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지금 벌써 시간이 조금 늦어서 평소처럼 홍차 대신에 이렇게 루이보스티를 만들었어요. 뽀요이넨 라우아라는 차인데 괜찮더라고요. 오늘의 메인 토픽은 대학원생인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 핀란드에서 집을 살 수 있었는지,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. 일단 저와 제 파트너는 둘 다 지금 땀페레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, 핀란드에서 박사 학생들은 약간 연구원으로 취직을 한 거랑 좀 비슷해요.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.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핀란드 대학교 샐러리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결정이 되는데 본인의 이제 경력과 스킬 레벨에 따라서 보통 한 2,300유로에서 2,500유로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.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세금을 안 떼고 계산을 한 거랑 세금을 떼면 한 달에 1,800유로에서 한 2,000유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저는 독일 살 때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항상 적자였는데 핀란드에 오고 나서 조금씩 이제 저금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2년 전쯤에 ASP 계좌라는 걸 열었는데 그게 한국으로 치면 주택 적금 같은 거예요. 간단히 말하자면 집값의 최소 10%를 저금을 하면 이제 나머지 90%를 은행에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. 이게 매년 1%씩 이자가 붙는데 첫 4년 동안은 이자가 무려 4%나 더 붙어요. 그래서 사실 집을 당장 이제 살 생각이 없어도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계좌예요. 일반 예금 통장으로는 이자가 1%도 안 붙거든요, 솔직히. 물론 이런 좋은 점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나이 제한이에요. ASP 계좌는 만으로 15살부터 39살까지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거죠. 그리고 적어도 2년 이상 저금을 해야 된다는 그 제한이 있고 제한 금액이 또 있는데 이거는 캘린더 쿼터로 계산을 해요. 그러니까 석 달씩 묶어서 캘린더 쿼터당 최소 150유로에서 최대 3,000유로까지 입금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최소한으로 넣어야 하는 금액이 있지만 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넣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. 이 ASP 계좌를 통한 대출은 첫 집에 한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청년층들이 처음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 거주용 집이어야 해요. 한마디로 ASP 계좌를 통해서 별장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. 여기 집들은 별장용이랑 이제 주거용이 이제 따로 나오거든요. 그리고 ASP 대출을 통해서 산 집에서 적어도 2년인가 정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또 붙어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은 좀 되게 까다로운 편이에요. 그리고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또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. 수도권인 이제 헬싱키의 경우에는 총 18만 유로까지 가능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에스포, 반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유로까지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1만 5천 유로까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집값이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당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집 한 채당 대출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무작정 비싼 집을 살 수도 없겠죠. 이 외에도 다른 조건이랑 제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악용하지 못하도록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어려움을 찾지는 못했어요.
ASP 계좌와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경우에 정말 좋은 점은 집을 살 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면제가 된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대출은 최대 25년까지 가능한데 처음 10년 동안 이자가 3.8%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이자의 70%를 국가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굉장히 덜해요. 그러니까 이런 점들 덕분에 핀란드 이제 청년층들, 젊은 층들은 집을 꽤 일찍 사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니까 위험 부담도 덜하기도 하고 대출 상환금이 사실 월세 내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득이거든요. ASP 계좌를 한 은행에서 열어도 ASP 대출은 또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어디에서 열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그리고 나중에 집을 살 준비가 되면 은행을 여러 군데 들러서 좀 더 낮은 이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좀 내고를 하는 게 좋아요. 저희는 은행을 한 3군데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고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택을 했어요. 이자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총 이자를 계산을 하게 돼요. 고정금리는 이름 그대로 대출을 받는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이자율이고, 변동금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인데 지금은 변동금리가 마이너스라서 0%로 계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고정금리를 가장 최대한 낮추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. 내고를 할 때. 핀란드에서는 요새 수입이 없는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계좌를 잘 안 열어주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만약 지금 핀란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아예 정착이나 이민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ASP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여시는 것을 꼭 추천해요. 핀란드에 이미 계좌가 있으시다면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ASP 계좌에 대한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에 그냥 전화해서 ASP 계좌를 열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혹시 계획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페널티 없이 계좌를 닫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만들어둬서 나쁠 거는 없다는 거죠. ASP 계좌에 관해서는 영어로도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. 이제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는 핀란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와 그리고 이제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을 가지고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네.